자, 김건희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김건희가 이제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그렇게 말했죠. 평범한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한 번 받는데도 엄청나게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 댓글에 경험담들을 엄청나게 다셨더라고. 근데 그렇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맞아요. 분노하고 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또 암 치료까지 받으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 나쁘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더 입원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3일 만에 퇴원하라고 하더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돈이 얼마가 돼도 좋으니 VIP 입원실을 좀 내어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병원에서 거기는 돈 있다고 아무나 쓰는 데 아닙니다. 거기 가면 의료진이 없는데 누가 봐줍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갔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어. 근데 이것도 정말 분노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네. 그 뒤에 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남기셨는데요. 네. VIP실 아산병원 VIP실이 보안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곳에서 작당 모의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옥상은 담배 피기가 좋대요. 옥상 연결도 가기 편하고 그 얘기까지 또 써주셨더라고. 이렇게 써주셨네. 그러니까 병실도 비화 병실로 골랐구만. 비와 병실. 아산병원 VIP실은 병실에서 옥상으로도 바로 나갈 수 있어 흡연자가 몰래 흡연하기도 좋다. 야.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예를 들어 김용현이가 병원에 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병원이니까. 그렇죠. 건강 문제로 갔다고 해버리면. 근데 그 VIP실까지 가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재진도 뭐 들어갈 수가 없고. 취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아. 그런 위험이 있네요. 예, 진짜 화가 나더라고. 아니 아까 그 빨리 나가라고 한 것도 아산병원이고 똑같이. 예, 이분이 아니 근데 그 의료대란 이해를 실제 있는 일이에요. 병실이 부족하니까 네. 있는 분들 웬만큼 위급한 상황을 넘기면 빨리빨리 나가시라고 그러거든. 네. 다른 데 알아봐서 뭐 나가라. 병원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는 없었겠죠. 네. 그거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김대식이 의원은요. 네, 김대식이 의원이요. 성인데 김, 김건희를 걱정해. 이 와중에도. 뭐라고? 그리고 김건희가 국무래. 잠깐 듣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네,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네.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예.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뭔 군무야. 한심하다, 한심해. 저런 사고 방식으로. 와. 저게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예. 일반 그거라니 임마. 말을 해도 저 국무를 갖다 붙이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가 진짜 아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 좀 조심스럽게 다뤘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네. 이것까지는 뭐. 조심스러웠잖아요. 네. 그 건강 문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 보니까 이 사실상 병원으로 도망간 게 맞네. 그죠? 아니 그렇죠. 예. 검찰이 16일에 김건희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3차 소환 통보를 하니까 병원에. 바로 이제 어. 나 많이 아파. 우울해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아산병원으로 그날 입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더 열받더라고. 5월 14일에 1차 소환 통보를 했어요. 검찰에서 14일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가 대선에 영향 끼치잖아. 그렇죠.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검찰이 2차 소환 나와라. 그러니까 김건희가 13일까지 나간다고 했어. 맞아요. 그러더니 하루 전날 야 이거 특검한다며 왜 니들이 왜 불러? 이렇게 한 거야. 어차피 특검 할 텐데.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6일에 오전에 나와라 했더니 그제서야 아파 들어간 거. 이거는 도망간 거지. 그렇죠. 뻔한 거죠. 아파서 가가지고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처음부터 정신과 진료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호흡기 쪽이었죠. 네. 뭐 소화기 호흡기 뭐 이런 데 갔다며. 예, 처음에는 호흡기 그러니까 쪽. 거기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입원 사유가 안 나오니까 지금 돌다 저기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아니 근데 김건희 삶의 역사를 보잖아요. 자신의 죄를 덮는 역사로 보여요. 저는. 아, 삶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본인 죄 덮는 역사야. 보면은.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서 주가 조작 한번 덮어보니까 덮여. 그런 식으로 살아온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 저질러. 그리고 네. 이제 그거를 덮어. 아니면 그거를 변조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붙는 사람을 이제 검사랑 사귀면서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가만히 이번에 보면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 대표 시절 때 네. 테러 당했잖아요. 네. 네네네. 그때 언론 보도들을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헬기 특혜, 아, 아, 그렇죠. 지역 의료를 뭐 비하했다. 네. 이 기사가 아직도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테러를 당한 야당 정치인인데 테러가 아니라 죽을 뻔했지.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특혜 논란을 네. 엄청나게 아, 심지어 제기했거든요. 이번 대선 기간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심지어 토론에서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예. 올리고. 아니,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아산병원을 저렇게 바로 입원을 할 수 있나? 완벽한 그러니까 특혜죠. 정말로 이거야말로 특혜 의혹을 제기할 만한데 네. 와 그러네. 기가 막히게 특혜 없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어요. 없어. 매불쇼 하나야. 그러네. 네. 매불쇼 하나고 한두 군데 있긴 하더라고. 한두 군데 정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저기 김혜경 여사한테 꼭 여사를 호칭을 붙여야 되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하더니 맞아요. 김건희는 다 여사야. 지금도. 지금도 네. 무조건. 세상이 이게.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 또 하나 이제 의심병 같이 저도 이제 심하니까 이거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검찰에서 아니 이번 언제 하래요? 해가지고 아유 16일 날쯤 할 수 있다 그러네. 그럼 우리가 오전에 출석 통보하겠다. 아, 그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지금 검찰은요 쇼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검찰이 더 싫은 거야. 아. 지금 쇼하고 있어. 검찰은 무슨 쇼를 하냐? 우리 수사 잘하지. 우리 수사 잘하지. 맞아요. 네. 특검 너네보다 우리 더 잘해.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할 만큼 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이런 거 하려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검찰 쇼. 네, 이제서야 검찰에서 수사 성과를 내는 듯한 보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털어줬죠. 네. 깔끔하게 털어줬습니다. 털어준 애들 다 도망갔죠 지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초 고발자 또 최강욱 나와. 최초 고발자 최강욱이 뚜껑이 날아가서 털어주는 거 보고 최초 고발자니까 네. 뚜껑 날아가가지고 나 못 참겠다 해서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이제 시작한 거야. 재수사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열받아. 윤석열이 딱 파면이 되니까 파면이 되고 나서 검찰이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김건희의 육성 녹음 파일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야. 파면 되고 나니까 글쎄 말이야. 와 돌아버립니다. 그럼 이전에 수사할 때는 미래에셋 자체를 안 갔던 거예요? 아예 안 갔어요. 안 갔대요. 그때 이미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 네, 지금, 했었어요. 동부만 저기 할 게 아니라 미래에셋에 사람 시켜가지고 계속 저기 했다는 게 흔적이 다 나갔어 기록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털어야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네. 거기는 뭐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갈 만한 저기 영장이 안 나올 거래. 거기다가 하면 나쁜 놈들이야 나쁜 진짜. 놈들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가지고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언론사마다 뭐 단독 달고 나왔는데 단독 아닙니다. 그래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뿌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검찰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온 여기저기서 거구나. 나온 거야. 뉴스마다 다 나왔는데 지가 다 단독이래. JTBC 뭐 다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 됐던 뭐 이 내용도 중요하긴 하니까 녹음 파일의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이 김건희 그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하고 김건희가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거의 반띵을 주네. 이게 반띵이야. 그리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다음 대화도 있긴 한데 뭐냐면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너무 세게 요구해. 뭐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파일에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는 아유, 얘기죠. 그럼요. 미쳤다고 40%. 그러니까요. 40%를 왜 주냐고요. 그런 그리고 그 미등록 투자 자문회사 네. 블랙펄 아시죠? 블랙펄의 직원의 컴퓨터에서 김건희 파일 나온 건 알지?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알지? 네. 근데 이번에 그 통화 녹취를 봤더니 음.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그 엑셀 파일을 넘긴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더랍니다. 그렇죠. 김건희가. 그러면은 설명을 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김건희는. 근데 이게 이제서야 나온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직원도 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거기 다 가담해서 함께하는 것 같더라.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다 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앵간해야지. 저게 다행히 지금 그 전에 제도를 바꿔놔가지고 주식 매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하고 얘기하는 게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따온 건데 네. 그거를 몰라서 안 갔겠냐고요. 아휴. 가서 따오면 큰일 나니까 안 갔지. 그 동안에. 그 미래에서 또 가만히 있었네. 미래에서는 그렇지. 가만히 있고 아. 검찰은 거기는 안 가고 근데 파면 되자마자 거기 가고 가고. 그리고 특검 출범하자마자 언론 플레이 하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다음에 뭐래요? 지금 특검 출범하기 직전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특검이 기소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기소하겠대. 이거 도이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좀 자세히 보니까 기소하겠다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검 이 출범 전에 우리가 이거를 기소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여론 떠보면서 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렇죠. 나는 감독이지. 이거를 세게 욕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야 얘네들은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얘네가 만약에 이거 기소하잖아. 그럼 특검은 이 수사는 이제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제 다행인 건 뭐냐?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관련한 수사를 막은 검사들 있지. 네. 그거는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막은 예, 막은 것들. 맞아. 요런 거는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먼저 기소를 해버리면 그 수사를 받을 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수사했던 자료들을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으니까 검사가 업무를 약간 놓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직무를 완전히 유기하고 안 해버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네. 그런 논리를 미리 깔아놓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야. 기소를 안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력이 부족한 게 죄냐? 그 논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최소한 그 지난 2024년 10월에 그 털어줬던 애들 그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걔네들은 처벌해야죠. 해야죠, 그 해야죠. 3인방 네. 얼굴 봐야지. 이창수, 어. 조상원, 최재훈이 이창수, 조상원이는 지금 나가 있고 예. 최재훈이는 아직 남아 있죠. 네. 맞죠, 얘네들?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처벌 받아야 돼. 음. 얘네들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야, 저것도 보면 이창수도 원래 올라올 감이 아닌데 전주지검에서 윤석열이 그렇죠. 올려보내가지고 다. 아까 군인이랑 비슷한 거네 또. 수사나 다 똑같은 거야. 보람된다. 보람돼. 와, 속속들이 기억나네. 수사나 보람돼. 보람돼. 보람됐네. 야, 에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와 야.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아. 야, 근데 요 부분을 그렇게 봐야 되네. 예. 언론사가 이런 행간의 의미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막 단독 뭐 대단한 거 나온 것처럼 막 이 검찰의 쇼의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돼. 맞아, 야 근데 나도 못 봤던 부분을 또 짚어주시네.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 우리도 열심히 하지 특검보단 역시 그래도 검찰이 낫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알리바이를 지금 네. 구성하고 만들어줘요. 있는 것으로 네.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수사 가능하니까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네.